자, 운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HM쌤과 함께 또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웠죠. 특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배경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란 과연 무엇인지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발달한 유럽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국가들이 되는데 그 국가를 얘들아 제국주의라고 해요. 제국주의. 그래서 단원명을 보면은 제국주의의 수탈이 본격화되다. 이 수탈이라는 거는 뜯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뜯는다. 빼앗는다라는 뜻인데 이 제국주의의 수탈이 본격화되다라는 단원명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28번 학습지가 되겠고요. 교과서는 160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팽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팽창, 커진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몸집이 커졌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자, 그럼 먼저 일단 생각을 한번 열어보죠. 자,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유럽인 이유, 산업혁명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장 먼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산업화가 돼가지고 막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은 강력한 군사력, 즉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즉 많은 식민지, 즉 돈을 갖게 됐죠.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유럽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막 힘도 세졌고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뽐내고 싶겠죠. 아무래도 나의 힘이 강해지면 나의 강한 힘을 뽐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사람의 한 가지 바람,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 부자의 한 가지 바람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유럽이 강한 무기, 즉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시대인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국주의 시대란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자, 제국주의 시대에다가 가볍게 밑줄 쳐보세요. 가볍게. 그냥 검정색으로. 가볍게 밑줄을 치고, 제국주의 시대라는 말 밑에다가, 자, 19세기부터 20세기 정도라고 쓰세요.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 그 정도가 한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제국주의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 자, 제국주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거는, 자, 이렇게 제국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좀 뺀 다음에, 자, 가볍게, 좀 검정색으로 가볍게 빼세요. 뺀 다음에 이 제국주의에다가 끝없는 탐욕이라고 써보세요. 끝없는 탐욕.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뜻이지, 얘들아. 이 제국주의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거 한마디로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제국주의 국가에게는 약해. 그리고 저기 약한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는 제국주의가 가가지고 막 대포 쏘면서 막 엄청나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놈들을 제국주의라고 보면 되지. 조금 교육적이지 못한 단어긴 하지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을 우리 보통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 세 글자로. 진짜 비겁한 사람들. 어? 양아치라 그러지, 양아치. 음. 그러니까 아무튼 제국주의. 이 정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이 제국주의가 그럼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정말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거대 기업들이 생겨. 대기업들이 생기고 은행들이 있잖아. 이 해외에다가 막 투자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들, 여러 국가들이 식민지 정복에 앞장서게 되는 거야. 앞다퉈서 막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에 막 신항로 개척하고 그리고 막 절대왕정 시대 뭐 이런 때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때보다 그 시대 때보다도 더욱 심한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것만 좀 들어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제국주의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이 유럽이 정말 전 세계의 땅을 막 자신들이 막 가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안에서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막 식민지를 두고선 막 다툼이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런 흐름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제국주의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유럽 안에서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정말 큰 세계대전까지 어떻게 보면 발생되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 또 요 제국주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도 되겠지.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제국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국주의는 과연 어떻게 몸집을 키워나갔을까요? 어떻게 팽창했을까? 자, 일단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공장, 철도, 광산 뭐 이런 것들을 막 지어.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막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한 군사력.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강한 어떤 무기를 갖게 됐잖아. 이 강한 무기,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막 먹어가는 겁니다. 식민지를 병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적 지배를 꾀요. 영구적이란 말은 영원한, 영원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있잖아. 그냥 살짝 그냥 지배하고선 에휴 그냥 풀어주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식민지를 이제 완전히 그냥 영원히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방식을 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이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들의 지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민지 제국주의, 아니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가 여러분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에 기반을 하게 돼요. 요거 잘 정리해둬야 되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 우리 제국주의 국가들이 너희 식민지를 지배하는 논리는 야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그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 두 가지가 뭐다?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는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한 세트. 한 세트라고 보면 되고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사회진화론.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그렇죠. 다윈. 여러분,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이 뭐냐 하면 얘들아 여기 진화론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뺀 다음에 이렇게 써보세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리고 콤마하고 쉼표하고 자연도태.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자연현상에서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동물들이 자 살아남는 사람, 적응하는 그런 동물들은 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들의 세계는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야. 그럼 그 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에서 어떤 강한 자만이 적응한 강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약한 자는 약한 동물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지. 이런 논리를 있잖아, 얘들아 봐봐. 이런 논리를 이런 논리를 인간 세계, 즉 인간 사회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 사회 어떤 저기 여러 나라들의 그런 국제 질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강한 나라만이 적응해가지고 생존하고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약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도태돼야 된다. 그러니까 먹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지.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 얘들아? 약한 자는 무조건 먹혀야 돼? 강한 자 밑에 가가지고 약한 자는 무조건 먹혀야 돼. 강한 자는 무조건 약한 자를 힘으로 지배해야 되고 약한 자는 무조건 강한 자에게 무릎 꿇고 기어야 되고 이런 게 맞는 건가 얘들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맞는 건지. 자, 그리고 이 사회진화론과 하나의 세트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인종주의가 있다 그랬지, 인종주의. 자, 인종주의 간단해. 자, 인종들 사이에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인종들이 있잖아, 얘들아. 이런 인종 간에 인종 사이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열.
그러니까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인종주의랑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인종주의랑 같은 말이 백인 우월주의야.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써봐. 인종주의랑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중에 백인종이 짱이고 황인종, 흑인종은 다 찌질이다. 그러니까 백인종인 짱인 백인종이 저 찌질인 흑인종과 황인종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니 얘들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황인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황인종이야. 과연 맞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과연 맞는 말인지.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자 보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지배 논리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구조도를 한번 보자. 자, 제국주의가 이렇게 있지 얘들아. 이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얘들아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이해하면 돼. 근데 이 독점 자본주의에다가 얘들아 여기 밑에다가 플러스 하고선 파란색으로 플러스 하고선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써봐. 배타적 민족주의. 좀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죠. 자, 이렇게 써보는 거야.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독점 자본주의 밑에다가 플러스하고 배타적 민족주의 이렇게 써보세요.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썼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배타적 민족주의가 뭐냐면 원래 얘들아 이 민족주의 운동이 막 활발하게 벌어졌을 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그런 쪽에서는 이게 우리 민족이 통일해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자라는 좋은 의미의 그런 민족주의였지. 민족주의 운동이. 그런데 얘들아 이 민족주의가 또 점점점 뒤로 오면서 이 민족주의가 좀 변질된 거야. 그래서 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만 짱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인 민족만 짱이다라는 그런 민족주의로 변질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그런 약간 나쁜 민족주의로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적으면 되겠지. 배타적 민족주의는 좀 더 쉽게 여기다가 괄호 열고 자, 배타적 민족주의 옆에다가 괄호 열고 나쁜 민족주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얘들아. 배타적 민족주의 옆에다가 괄호 열고 나쁜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국주의는 어떻게 보면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양날개 제국주의의 지배를 양날개 얘들아 여기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야지. 사회 진화론.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게 먹히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사회 진화론과 그리고 백인종이 짱이다. 인종 사이에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인종주의. 요 양대산맥 사회 진화론 빨간색 동그라미, 인종주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를 침략했다. 식민지를 침략하게 돼 가지고 식민지를 어떻게 보면 원료 공급지로 삼고 그리고 상품을 그 상품 시장을 확보를 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여들였으니까 이 남는 어떤 자본을 또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장소로 또 삼았던 거였고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순환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식민지를 침략을 했던 거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료 하나 보세요. 한 1914년쯤 그러니까 어떻게 20세기 한 초지 20세기 초에 이 제국주의 열강 이 열강이라는 말은 얘들아 여러 강한 국가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었거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정말 줄지어가지고 강하게 있었다라고 해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강. 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보유 규모를 한번 보자 얘들아. 어떠니? 특히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경우 식민지의 면적이 본국보다 몇 배나 넓었을까? 딴 거 보지 말고 얘들아 영국 봐. 영국부터 봐. 영국 본국은 얘들아 0.3이야. 면적이. 근데 영국 식민지는 33.5지. 이거 무려 몇 배야? 영국은 본국보다 식민지가 얘들아 무려 100배나 넓은 거야. 100배. 100배.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정말 세계 각지를 다 쑤시고 다닌 거야, 얘들아. 자, 영국의 식민지가 얼마나 넓었냐면 진짜 뭐 다 볼 수가 없어. 이거 여기 아시아 태평양 쪽에도 영국이 뻗쳐져 있었고 세력이 뭐 인도도 영국 거야,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 거야, 뉴질랜드도 영국 거야. 그럼 거의 다 영국 거야. 뭐 여기도 보면은 얘들아 봐봐. 아프리카도 보면은 뭐 여기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여기 남아프리카 해가지고 뭐 이런 데도 다 영국 거야. 영국 엄청 넓지 얘들아. 그리고 그 미국 위에 있던 캐나다도 영국 거였어 옛날에. 응? 그러니까 이런 영국을 비롯한 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보유 규모 정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제국주의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라는 지배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정말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이쪽으로 막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제국주의 열강이 어떻게 침탈을 해 나갔는지는 얘들아 요거는 다음번에 볼게요. 요건 다음번. 그럼 얘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요 백인의 짐이라는 자료인데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여기도 일단 잘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를 교과서를 한번 봐볼까? 교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161페이지.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학습지 봐도 좋고. 얘들 요 앞에 있는 게 영국인이야. 근데 영국인이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짐으로 짊어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 미국이 따라오고 있어. 미국인도 여러 사람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문명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 그러니까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종 짱이니까 우리가 강한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이 진짜 찌질한 이 흑인종 황인종들을 짐으로 들쳐 업고선 힘들지만 저기 문명이라는 여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국과 미국 같은 우리 제국주의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그림이야, 얘들아. 이걸 백인의 짐이라고 해요, 요거. 미국 잡지에 실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하자, 얘들아. 여기에 그렇다면 제국주의 지배 논리였던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 이거는 식민 지배를 뭐 하는 거다? 그렇지 정당화 여기 위에다가 정당화에다가 점점점 땅땅땅 찍고 합리화 땅땅땅 찍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그들의 논리였구나. 근데 정말 그들만의 논리였고 이런 사람들 이런 국가들 이 아시아 아프리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이런 데를 침탈해 나갔는지 그 과정, 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